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로파워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배터리 이용한 장치가 많기 때문에 저전력 설계가 좀 많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MCU의 파워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MC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시트를 보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MCU의 파워 모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노멀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노 파워 모드가 있습니다. 노 파워 모드에는 4단계의 파워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 스누즈, 그리고 소프트 스탠바이 모드, 딥 스탠바이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고요. 노멀 모드에서 로 파워 모드 진입하는 방법은 코텍스 M의 WFI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 스탠바이 모드 위에 스누즈 모드라고 있는데 이 스누즈 모드로의 변경은 인스트럭션 셋을 이용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소프트 스탠바이 모드를 통해서 스누즈 모드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딥 소프트웨어 스탠바이 모드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동작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로 파워 모드별로 보시면 각 로 파워 모드별로 MCU 시스템 내의 IP 블럭이나 클럭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 시트 상의 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로 파워 모드별로의 인터럽트 소스의 사용 유무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 시트를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툴을 사용해서 로 파워 모드 관련된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핀 설정은 저희 보드의 유저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인터럽트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핀 설정은 외부 인터럽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예제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보드의 파워온 리셋이 돼서 전원이 동작하고 있을 때 유저 버튼의 인터럽트를 감지를 해서 누르고 있는 시간이 1초 내외이면 로 파워 모드 중에 소프트웨어 스탠바이 모드로 진입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1초 이상 롱키를 누르고 있으면 딥 스탠바이 모드로 진입하게 할 겁니다. 이 각각의 로파워 모드의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에서는 지금 외부 인터럽트 핀을 위한 인터럽트 하나 설정했고요. 그리고 이 RTC를 하나 잡았습니다. 이 RTC의 사용 목적은 로파워 모드에서 노멀 모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웨이크업 소스로 사용할 RTC이고요. RTC 알람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RTC 알람 관련된 부분하고 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콜백 정도 정의를 했습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외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외부 인터럽트 스위치 버튼에 관련된 콜백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뉴 스택 가셔서 여기 파워 부분 보시면 로파워 모드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파워 모드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런 프로퍼티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지금 소프트 스탠바이 모드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사용할 파워 모드가 어떤 모드를 정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을 쓸 건지 아니면은 소프트 스탠바이 모드를 쓸 건지 스누즈를 쓸 건지 아니면 딥 스탠바이 모드를 쓸 건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로 파워 모드 하나는 저는 소프트 스탠바이 모드로 놔뒀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퍼티 보시면 스탠바이 모드에 대한 옵션이 구해 있는데 여기 보면 웨이크 소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웨이크 소스는 스탠바이 모드에서 다시 노멀 모드로 모드를 변경할 때 어떤 소스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 RTC 알람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크업 소스를 보시면 노멀 모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터럽트들을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누즈 리퀘스트 소스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스누즈 리퀘스트 소스에서도 몇 가지의 인터럽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소프트 스탠바이 모드 내에서 스누즈 모드로 상태 변이를 할 때 어떤 소스를 사용할 것인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누즈 엔드 소스는 스누즈를 끝낼 때 다시 스탠바이 모드로 돌아갈 때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떠한 소스를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로파워 모드를 추가했는데 이쪽에 프로퍼티를 보시면 저는 얘를 딥 소프트웨어 스탠바이 모드로 해놨고요. 그래서 딥 스탠바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프로퍼티들을 보시면 캔슬 소스가 있죠. 딥 스탠바이 모드에서 어떤 소스로 시스템을 리셋 시킬 건지 결정하게 되는데 똑같이 저는 RTC 알람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로파워 모드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 GPT 타이머를 하나 썼는데 이거는 유저가 버튼을 눌렀을 때 1초 이상 누르는 판별하기 위해서 100mm 간격의 타이머를 하나 작성을 해놨습니다. 컨피규레이션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놨고요. 관련된 이제 예제를 보시면
이 예제는 지금 GitHub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간단하게 메시지 하나 띄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 컨피그 부분이 로우 파워 관련된 컨트롤과 컨피그 관련된 부분에 스탠바이 모드에 관련된 컨트롤하고 딥스탠바이 모드에 관련된 컨트롤, 그리고 스탠바이 모드에 관련된 컨피그레이션하고 딥스탠바이 모드에 관련된 컨피그레이션을 각각 잡아주는 배열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저가 누르는 버튼이 숏 버튼이다 라고 하면 로파워 모드를 오픈해서 로파워 모드, 그러니까 여기 스탠바이 모드 인 로파워 모드 요거죠. 요 부분의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하도록 한 다음에 로파워 모드 엔터라는 펑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스탠바이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 있다가 10초 뒤에 RTC 알람이 발생할 것이고, 그 RTC 알람을 받는다면 다시 스탠바이 모드로 돌아와서 요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누르는 부분이 용키가 되면 딥 소프트웨어 스탠바이 모드가 되도록 이 컨피그레이션을 집어넣어서 로파워 모드에 관련된 세팅을 하고 이 모드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RTC 알람이 10초 뒤에 발생을 하게 되면 딥 스탠바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스템을 리셋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위로 가서 이 코드들을 다시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웜 스타트라고 하는 코드를 미리 부르게 돼 있거든요. 메인 쪽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 스탠바이 모드로 실행된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다시 리셋된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 관련된 레지스터들을 클리어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시트의 리셋 부분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터블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고 딥 소프트웨어 스탠바이 모드에서 시스템이 리셋됐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시 실행하게 된다면 여기가 true가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출력이 되고 하겠죠. 그냥 리셋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파워온 리셋이라고 아마 이벤트 타입을 결정할 겁니다.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노멀 모드는 계속 LED를 토글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LED는 300ml마다 한 번씩 토글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한번 동작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TT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파워온 리셋 해가지고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노멀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보시듯이 보드의 LED가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인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유저 버튼 좀 짧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버튼을 짧게 눌렀더니 엔터 스탠바이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버거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디버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코텍스 M4 내에 있는 디버거 관련 블록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CPU가 슬립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디버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10초 지난 이후에 보면 엔터 스탠바이 모드에서 노멀 스테이트로 와서 지금 RTC 알람에 의해서 노멀 스테이트로 왔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엔 소프트웨어 스탠바이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스템이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갔다가 노멀 모드로 들어오면 다시 이 부분 밑에 코드를 바로 진행하실 거 보실 수 있으신데, 그러면 딥 스탠바이 모드를 위해서 한번 롱키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딥 스탠바이 모드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마 10초가 지나면 RTC 알람에 의해서 시스템이 리셋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시스템이 리셋이 됐고요. 그래서 LED가 깜빡거리는 거 있으실 텐데, 보면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된다면 리셋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웨이크업이 딥 스탠바이 모드에서 웨이크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RTT 창에 찍혀야 되는데 찍히지 않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딥 스탠바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RTT 관련된 부분도 전력이 끊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끊어서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커넥트하고 다시 붙여보면, 디스커넥트하고 다시 붙여보면 이렇게 딥 스탠바이 모드로 스텝했다가 다시 어플리케이션이 스타트해서 이 스타트한 부분이 딥 스탠바이 모드로 저희 보드가 리셋이 걸려 실행됐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로파워 모드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본 거고요. 단순하게 MCU의 로파워 모드만 가지고선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저전력을 다 설계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들고자 하시는 시스템의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운영하기 위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따져가면서 소비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으실 텐데 그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전력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MCU에 관련된 부분만 다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MCU가 지원하는 로파워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